예, 그러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랑 뭐 각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입시 결과를 볼 때 좀 참고해야 될 부분, 좀 우리가 좀 이건 미리 알아두고선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의 평가 기준 및 이제 결과 공개 내용 파트를 보시면요. 거기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70% 컷에 해당되는 등급을 공개하고 있어요. 70% 컷? 네.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예를 들면 최종 등록한 학생이 10명이다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일곱 번째 있는 학생의 등급을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7등. 네네. 그쵸. 그러니까 10 곱하기 0.7을 하면 네네네. 7이 나오니까 네네. 그 일곱 번째 있는 그 순위의 네네. 등급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네. 최종 등록자 기준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학생들이 각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이 대학 어디가 이거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길 추천드립니다. 네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광운대학교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그 입시결 보면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 평균 등급. 네, 평균 등급이 이제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평균 등급이 있고 또 이제 포털 어디가에는 네. 이제 70%컷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균이랑 네. 50% 컷에 해당되는 등급은 네네.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뭐 네. 동점자라던가 좀 복잡한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네네.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학생들. 근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2등급의 평균이 있어요. 4명에 대한 2등급 네네. 평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네 명의 2등급 평균을 살펴보면 모두 다, 4명 모두 다가 2등급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명은 1등급, 또 한 명은 1.5등급, 또 한 명은 뭐 2.5등급, 한 명은 3등급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평균은 2등급으로 다 동의를 하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전자에 대한 50% 컷에 네. 해당되는 등급. 그 예를 들면 4명이니까 0.5를 곱하면 2가 나오니까 네네. 두 번째 2등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등급을 네네. 이제 살펴보면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네. 뭐 후자 같은 경우에는 1.5등급에 해당이 되겠죠. 50% 컷에 네네. 대한 의미가. 네. 네네. 평균이랑 50% 컷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겠죠. 평균은 좀 편차가 크겠네요. 그거는. 그거는 또 각 아닌가요? 학과마다 뭐 또 다르니까. 대학마다 다 다른 거여가지고요. 조심스러우시겠네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컷이랑 평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네, 설명해 주신 그렇기 거고.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대학 포털 어디가에 있는 그 컷 그러네. 부분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원대학교가 공개한 네네. 그 평균 등급과 70%컷 등급을 먼저 비교해 보면 교과 등급이 어떻게 좀 분포되어 있는지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 두 자를 좀 같이 네네. 비교해서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예, 그러면 교과 전형 그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부분, 정말 이거는 좀 잘 알아두고 교과 전형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교과 전형을 학생들이 언제 뭐 지원 전략을 세우고 분석을 할 때 꼭 학생들한테 경쟁률이랑 이제 그 입시 결과를 3개년도를 좀 확인해 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해 뭐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학과인 경우에는 다음 해에 보면 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지원을 하니까. 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꼭 3개년도를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의 다른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라던가 또 경쟁률은 좀 낮고 충원율은 좀 높은 편이에요. 그거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네. 학생들이.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어떻게 낮아지겠죠? 맞아요. 낮은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5명을 뽑는 학과에 1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경쟁률은 2대1이 2대1. 되겠죠. 네, 쉽네요. 네. 2대1이 되는데 그 학과의 충원 인원을 봤더니 5명이에요. 그러면 5명. 충원
땡긴 사람이 5명이야? 맞아요. 네, 땡긴 사람이 5명이면 그건 10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그럼 실질 경쟁률은 1대1이네요. 1대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이 되게 특이한 게 경쟁률이 낮다는 거는 이 예측 가능하니까 낮은 걸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맞아요. 그 경쟁 결과를 보면은 안 될 거 아니까 지원 안 하는데 같은 대학들을 비슷한 점수대 대학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다수 복수 합격하면은 다 등록 포기를 하니까 충원율이 많이 돈다는 좀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네. 또 학생들이 이번에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요. 이제 수도권 대학에 있는 대학들의 한 절반 정도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걸고 있어요. 모든 대학은 아니에요, 학생들. 수능 최저는 꼭 충족을 해야지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꼭 그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교과 성적이 높다고 할지라도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또 거기다가 그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수학이랑 탐구 관련해가지고 올해 이제 수능이 바뀌잖아요. 선택하는 걸로. 지금 선택 과목으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수학과 탐구에 대해서 지정 과목을 제시하는 대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네. 왜냐면 수능 최저가 걸리면 실질 경쟁률은 또 어떨 것 같아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을 경우에 네. 그냥 생각했을 때는 낮아지지 않을까요, 좀? 네, 그렇죠.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도 그쵸.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딱 사정대장 하면은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타격될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 그죠. 없어지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점수가 일단은 낮아진 합격 자체를 못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광운대학교 예는 아닌데요. 네네. 이제 다른 대학교 얘긴 한데 제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제 그 되게 인기가 많은 과였어요. 엄청 인기가 많은 과였는데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했을 때 그 학과가 평소 나오는 그 등급보다 조금 낮게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과에 대해서 그의 입시 결과 학생부 등급이 좀 낮았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무래도 그의 수능이 어려웠다 보니까 그 학과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학생들이 작년도 입시 결과만 보고 그 등급대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니까 그 등급대 학생들이 그 다음에 엄청 지원을 한 거예요. 그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또 모르는 건데.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경쟁률은 엄청 높고. 맞아요. 그러면은 점수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등급보다는 더 올라갔겠죠. 그러겠네요. 경쟁률이 올라가서. 네. 아무리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전형을 생각하실 때는 이런 요소들을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교과 등급이 낮은 학생들도 자기에게 적합한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학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 전형이 꼭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분석해 보면 나에게 적합한 대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능 최저까지 고려해서 좀 등급이 낮긴 하지만 수능이랑 같이 병행하면은 오히려 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 전략? 맞는 학생들은 또 그런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이제 중간고사를 못 봤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럼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